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어,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를 오늘 이제 비교를 할 건데요. 일단 카카오페이가 왜 제일 좋냐? 선불 충전금 잔액이 압도적 1위여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선불 충전금 이 잔액이 많은 회사가 이제 경쟁력이 높을 거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BM에서는 담보 자산을 보유한 만큼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이게 담보 자산이 되는 거죠. 선불 충전금 규모가 클수록.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카카오페이는 5,919억, 네이버페이는 이제 1,576억,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경우에 은행에 계좌 투 계좌 송금이 아닌 페이월렛에 충전 후 송금 결제.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결제할 때 많이 쓰죠. 충전해서 돈이 없으면 충전도 쉽게 되잖아요. 은행하고 그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냥 바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제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TPV, 토탈 파이먼트 밸류가 카카오페이가 167조, 네이버페이 72조. 그래서 카카오 그룹사 내에서 선불 충전 잔액만큼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도 2030년 예상 운영 수익이 1조 원을 상회하게 된다. 뭐 근거 제시는 안 했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근거 제시라면 이제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 티커로 추정되는 상표권 18건을 등록을 했다. 어,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만 아직 과열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이제 리포트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근데 누가 봐도 뭐 과열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반토막 난 상태고 TPV는 뭐냐? 토탈 페이먼트 밸류인데 고객이 해당 플랫폼으로 결제한 총 금액이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택시비 1만원, 보험료 10만원, 송금 5만원 결제했다면 16만원이 TPV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결제 플랫폼의 뭉칫과 스케일을 보여준다. TPV가 클수록 많은 고객 가맹점이 참여한다. 수수료 수익 잠재력 지표. TPV가 커지면 거래 수수료 수익도 증가하죠. 당연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반이 된다.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연스럽게 확산 가능하다. 그래서 TPV는 결제 플랫폼 1년간 처리한 총 결제 금액이며 사업 확장성, 수익성, 스테이블 코인 전환력 판단의 핵심 지표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2030년 운영 수익이 1조가 된다고 했는데 선불 충전 잔액의 규모가 1분기에 지금 5,919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조 운영 수익이 날려 그러면 이제 운영 수익률이 사실 이제 몇 프로로 잡냐에 따라 다른데 국채 수익률이 2%인데 뭐 단기 채권 CP 등 뭐 다 잘해갖고 4, 5% 운용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선불 충전금이 20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그룹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러면 뭐 카카오페이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102.2% 복리 성장 시 2030년에 20조가 되는 거거든요.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 카카오 그룹 전체의 선불 충전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뭐 애널리스트 마음이니까. 근데 카카오페이가 그러면 자꾸 왜 최우선지라고 하냐. 현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사실상 구축한 상태다. 그래서 법 개정 없이도 바로 전환 확장 가능하며 시장 선점, 신뢰, 유동성 확보가 끝나는 상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불 충전금 6천억 원 규모다. 이미 담보를 확보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현금 담보, 그러니까 빨리 현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테더나 저기 서클처럼 1, 2인데 빨리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선불 충전금이라는 형태로 현금 애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한다면 전환만 하면 즉시 통화처럼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른 데랑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총알 장전된 상태다. 담보가 많을수록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유저 기반 결제 생태계 일상 연결성이 돼 있다. 2천만 명의 이제 카카오그룹의 가입자가 있고 QR 결제, 송금 인증서, 보험 투자 등 하나의 앱 내 통합된 유저 인터페이스가 돼 있고 알림톡 카카오톡과 연결되어 사용자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 네이버는 포털 쇼핑 기반이고 토스는 금융 중심이며 일상형 결제 도달력이 카카오보다 낮다.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처음 사용하는데 이미 쓰던 앱에서 자연스럽게 충전하고 송금이 가능한 건 큰 무기다. 바로 이해가 가죠. 근데 저는 사실 카카오페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20, 30대는 많이 쓴다고 하죠. 카카오페이는 이미 법적으로 준화폐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급은 준화폐적 성격의 지급 수단이다. 그래서 디지털 원화 유사자산을 이미 인정받았다. 그래서 법 개정 없이 정산 시스템 백서 발행, 표준화만 추가하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환이 가능하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에 서 있다. 백서가 또 뭐냐? 발행하려는 코인의 기술적 구조, 발행 목적, 운영 방식, 담보 구조, 리스크 요소 등을 정확하게 설명한 공식 문서다.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은행권은 규제 수익성 리스크가 크다. CBDC 충돌 우려로 인해 정부가 은행의 우선권 부여에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만 비로크러시죠. 관료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팀별로 이익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애플이 그렇죠. AI에 느린 게 왜 그러냐. 투자자가 봤을 때는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팀끼리 싸우는 거죠. 부서 간에. 그래서 고객 접점도 약하고 이익 모델이 불확실하고 하고 수동적이고 복잡한 내부 결제. 은행의 문화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 토스는 파트너십 의존도가 높고 은행권은 혁신보다 안정성 중심이고 카카오페이만이 자체 인프라 속도, 유저 확보, 삼박자를 보유하고 있다. 반쯤 스테이블 코인이고 현금, 충전금이죠. 사용자 결제망, 법적 인프라까지 갖춘 유일한 민간 주체다.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체 또는 업자 또는 은행 자격이 필요하다.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현재 전자지급 결제대행 사업자이며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자격은 없다. 따라서 지금은 당장은 독자 발행 불가능해서 두나무 신한은행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등록을 새로 하고 요건을 맞추면 되는데 전자금융업 등록이 된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선불 충전금 발행 자격은 카카오페이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페이는 없고 충전금 운영 주체는 카카오페이가 직접 예치 관리, 네이버페이는 파트너사. 예치 운영 가능성은 카카오페이도 이제 일부만 가능한 상태고 네이버페이는 이제 직접은 안 되고 부채로 돼 있고 장기 경쟁력은 수직 통합 모델, 금융 확장 유리한데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금융업 라이센스가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현재는 해자라고 할까요? 해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앞서가 있는 거죠. 네이버는 자체 발행을 안 하고 기존 전자금융업체와 제휴에 간접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4월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했고 네이버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하면 되는데 등록은 가능하지만 금융위 인가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고 근데 카카오페이는 시스템 고객신뢰 운용액에서 수직 통합 완성된 상태라 단순 등록만으로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등록 절차상 장벽이 있고 이미 최저 자본금 요건, 정보 보호 체계 구축, 임원 적격성 심사, 물적 설비와 전산센터 요건 충족, 금융 소비자 보호 절차 보유.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제 이런 걸 통과하면 또 조직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등록만으로는 시간 신뢰 운영 능력 격차를 못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에 이미 등록을 했고 7년간 운영을 했다. 근데 지금 등록해도 2016년쯤 본격 가능하고 충전금 규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고객 충성도도 많이 난다. 그리고 이제 경험 축적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FDST 리스크 대응력, 핀테크 실시간 정산 시스템이 있다. 근데 새로 구축해야 되고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금융 기반 락인 구조를 따라가려면 2, 3년 이상은 걸릴 수 있다. 그 FDS는 뭐냐?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이런 것도 뭐 인력이 아무리 좋아도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플랫폼 금융 수집 통합의 속도 차이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카카오톡 채널 QR 결제, 카카오티 보험 송금 투자까지 수직 통합이 돼 있는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결제와 포인트 위주이며 실물 기반 금융 인프라는 미약하다. 이 구조차는 단성 등록만으로 극복이 불가하다. 그렇죠. 그 네이버는 이제 뭐 쿠팡도 못 따라가고 있고 좀 사실 포지션이 애매하죠. 그 네이버 쇼핑을 제가 쓰려고 했는데도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확실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쿠팡도 못 따라가고 있고 카카오페이를 따라가기도 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선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크게 앞서가 있는 거죠. 그 네이버가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습관적 충전 구조 차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가 충전을 일상처럼 하고 있는데 네이버페이는 신용카드나 계좌 간편 결제 비중이 높다. 선불 충전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충전 없이 바로 결제하는 습관이 많다. 그래서 선불 충전금 기반 담보 축적이 어렵다.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냐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 차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이라는 슈퍼앱을 등에 업고 송금 충전 투자카드 QR 결제를 유기적으로 붙인다. 송금은 습관성이 강하고 친구 송금이 카카오 내에서 너무 쉽다. 네이버는 포털 기반 송금 충전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네트워크 락인 효과가 약하다. 그리고 충성 고객 질의 차이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충전금 자주 사용하는 2030 충성 고객층. 익숙한 게 무서운 거죠. 뭐 저도 그렇지만 2030 때 이제 쓰던 게 나이 들면 이제 못 바꾸거든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귀찮은 거예요. 네이버 페이는 이제 뭐 충전금 잔액이 길게 유지돼야 되는 구조가 아니다. 약하다. 그러니까 마케팅 한 게 네이버가 대규모 캐시백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해도 카카오톡의 이 구축된 습관을 바꾸는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돈을 뿌려도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어도 쉽지 않다. 뭐 그래도 못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네이버가 마케팅하면 일부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으나 카카오페이의 충전 기반 습관성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다. 네이버는 선불 충전금이 아니라 카드 계좌 결제 기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따라잡으려면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 내에 자주 송금할 이유를 만들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미 구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이제 내부 이제 구조상으로 볼 때는 어떤 팀이 할까요? 이미 하고 있던 팀이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외부의 투자자 시선으로 볼 때는 항상 그게 있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그 팀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자르기도 어렵고, 뭐, 이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돈만으로는 안 되고 습관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 비해서는, 뭐 제가 스터디한 걸로는 카카오페이가 확실히 앞서 있고, 근데 이제 언제 다룰 생각인데, 쿠팡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월마트와 아마존이 이제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테더나 이제 서클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쿠팡은 안 할까요? 쿠팡에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보다는 오히려 쿠팡이 위협적이지 않나. 뭐 토스도 혹시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더 좋다는 얘기죠. 네이버보다는. 예, 감사합니다.